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모람입니다. 자, 경기 용인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 부지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포함한 관련 기업들이 대거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토지 매매 가격은 물론이고요. 또 인근 아파트 값도 그동안 보합세를 이어왔다가 최근에는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송국을 오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옷차림이 정말 많이 가벼워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부동산 시그널 시청하시면서 뭐 궁금증이나 확 이거다 이런 물건들이 있으시면 전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활기차게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합니다. 자, 매주 김윤재 이사님과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볼 지역은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강남구로 가볼 텐데요. 자, 강남구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을지 이사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네, 그렇죠. 이번에 보실 곳은 강남구입니다. 그래서 이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그런 로망인 그런 곳이죠. 먼저 영상 보시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5개 권역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세분화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권역생활권은 각각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으로 나뉘었는데요. 그중 동남권은 지역 자산 연계를 통한 국제 문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며 교통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동남권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도화선이라 할 수 있는 강남구는 국제 업무 중심지로 활성화돼 국제기구 유치 및 마이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다양한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할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강남구는 대규모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미래형 도시재생 사업인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과 영동대교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서초와 사당을 잇는 서리풀터널 개통까지 개발 호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각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오늘은 서울 강남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선호하셔서 투자를 하고 싶은 곳인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곳인데요.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명히 투자처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먼저 이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는요. 자, 총 6개의 지역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 생활권 같은 경우 보시면 젊은 1, 2인 가구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역삼, 논현동 여기가 1, 2인 가구의 비율이 높다. 즉 그만큼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생활권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을 하고 있죠. 개포와 이런 지역 생활권, 그리고 새롭게 이제 업무타운 조성이 되고 있는 수서와 세곡, 세곡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이제 재건축이 압권을 이루고 있죠. 압구정과 청담 지역 생활권, 그리고 삼성 지역 생활권, 그리고 대치와 도곡 지역 생활권, 이상 6개 지역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자 저마다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런 특징들을 잘 살펴서 투자를 해보신다면 정말 좋은 그런 투자처가 될 것 같고요. 자, 중심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강남은요. 강남 도심이죠. 이 강남 도심, 거대한 도심 이상에 맞는 그런 개발 행위, 그런 개발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곡과 개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중심이고요. 수서와 문정 같은 경우가 새롭게 업무타운으로 탈바꿈이 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처를 결정하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강남에서는 가장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테헤란로죠. 테헤란로 같은 경우 이제 서초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삼성역에 이르는 구간, 이 테헤란로인데요. 이 테헤란로의 모든 개발 행위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남역에 롯데칠성 있죠. 삼성역에는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있죠. 그 중간에도 뭐 대기업들이나 IT 기업들이 대거 입주를 하고 있는 이 테헤란로 개발 사업을 정말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테헤란로 개발에 그렇게 개발됨으로써 뭐 젊은 층들의 유입, 그 유입으로 인해서 어떤 주거지가 필요하고 어떤 그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신다라면 이 강남구에서는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셔도 그 투자 수익은 정말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꼽는다라면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의 끝자락이었던 이 수서 일원지구죠. 수서역 일대가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 수서역에 이제 KTX가 정차를 하게 되면 KTX 이제 시발점으로 이제 수서역이 개통이 되게 되면서 이 주변 지역에 업무타운이 새롭게 조성이 되고 함으로써 이 개발 가치에 의한 가치 상승이 충분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수서 역세권 지역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개발 행위들로 인해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들, 그런 관심 있는 지역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신다면요. 이 강남구는 정말 소액부터 큰 금액으로 투자하기까지 정말 다양한 투자처리 있는 곳이 강남구니까요. 빠뜨리지 마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투자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오늘은 강남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서울의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강남에 이렇게 많은 개발들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어느 지역으로 가볼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계속 저희 이슈 시그널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개발 계획들, 부동산 흐름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확한 투자처가 어디인가, 강남의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이사님께 직접 강의와 상담을 통해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 노른자위 투자처는 이곳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방금 설명을 드린 강남구도 이 노른자 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 강남구 안에서도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핵심 지역 어디인지 한번 세미나 가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소는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전화와 문자 모두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 첫 번째 상담 만나볼게요.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어느 지역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네, 저는 딸이 직장에 다니면서 제가 대신 전화를 드리는데요. 네. 네, 딸집인데 노원구 상계 주공 8단지 하고요. 네. 네, 9단지가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8단지하고 9단지요. 네, 8단지는 지금 재건축 중이거든요. 네. 그게 그런데 거기 조합원으로 34평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요. 네. 네, 9단지는 네, 지금 거기서 이주를 해가지고 지금 딸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러시군요. 그거는 네. 네, 투자 목적으로 9단지는 사두었거든요. 네네. 네, 향후 전망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네. 노원구 상계 주공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8단지에는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고 9단지에는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신 상태이신데요. 앞으로 네. 향후 전망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지금 상계동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자. 네, 딸이 네. 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네, 대신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상계 8단지하고 9단지가 모두 따님 명이에요? 네. 아, 그러면 네. 지금 8단지가 네. 지금 이 노원 꿈에 그린 네. 아파트로 재건축이 지금 되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 기존에 조합원이셨던 거예요? 네, 조합원으로 지금 34평 네,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4평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면 이거는 취득하신 지가 오래되셨겠네요, 그러면은? 아, 그거는 그렇게 15년도에 예. 네, 조합원 거를 이거 15년도에 취득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주공 구단- 9단지는 지금 실거주 하고 계시잖아요. 이주를 하셨다 그랬죠? 네, 이주를 해가지고 이건 언제 사신 거예요? 16년도 8월에 네, 등기 16년도 8월 달에 등기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예, 꿈에 그린 아하. 아파트는 지금 입주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실 거 이제- 아니잖아요. 네, 네. 아, 그렇죠. 입주를 하는 게 좋은지 어쩐지 또 오늘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고 자, 그럼 일단은 싶고요. 8단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이 8단지 같은 경우는 꿈에 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가 네, 상계 주공 중에서 제일 먼저 재건축이 된 거예요. 5층짜리 아파트였었는데, 그죠? 네, 그죠? 네. 자, 꿈에 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망이 진짜 괜찮아요. 상계 네. 주공 아파트가 전체가 지금 거의 한 4만 세대 가까운데요. 네, 이 꿈에 그린 아파트가 첫 번째로 신축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계 주공 아파트가 네. 30년 이상 됐잖아요. 네. 근데 재건축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아, 아시죠? 그러면 왜 그런지. 리모델링 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어떤 식으로든 개발은 가능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 오래된 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할 텐데 네, 꿈에 그린 아파트에서 보셨듯이 재건축을 진행을 하는데 이 아파트가 5층 아파트였어요. 그죠? 네, 근데 새롭게 재건축이 됐는데 네,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정말 적었죠. 네, 그만큼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이 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 네. 용적률이 낮은데 앞으로 지어질 용적률 거의 300% 가까이 용적률을 받아서 사실은 재건축이 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네. 일반 분양이 적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네. 사업성이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네. 꿈에 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입주를 하시게 되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네. 이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노후된 아파트만 있기 때문에 이 네. 신규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가격이 꿈에 그린 아파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꿈에 그린 아파트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문제는 그래서 상계 이거를- 주공 아파트예요. 네. 그죠? 이 상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지금 현재 실거주하고 계시고 이쪽으로 네, 31평, 네, 9단지에 31평입니다. 예, 9단지 31평. 어차피 네. 그쪽으로 이주를 하셨다가 지금 들어갈 네, 다시 대체 목적으로 8단지로? 사실은 보유를 하신 거잖아요. 네, 8단지도 내년에 네, 예, 예. 입주 때 다시 가고 9단지는 예, 네, 예. 투자 목적으로 돌려갑니다. 예. 자, 네, 이렇게 그러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상계 꿈의 그림 1단지는 네, 네. 들어가서 입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 9단지 같은 경우는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괜찮아요. 여기 뭐 역세권 아파트고
네, 맞아요. 바로 이제 노원 네. 차량기지 이전하고 거기에 업무단지가 들어오잖아요. 네. 업무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무엇보다도 꿈에 그린 아파트가 신고가, 굉장히 고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 아파트 단지도 어느 정도는 가격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두 네. 가지를 바라봤을 때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문제는 세금 부분이실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이 세금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두 개 다 네. 따님 명의신 거죠. 임대 사업을 이제 여기 저쪽으로 재건축 끝나면 네네. 네, 완공하면 그쪽으로 네 가고 거기는 임대 사업을 넣을까 하거든요. 그렇게 임대 하셔도 사업을 좋아요. 내가지고 예, 들으려고 맞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잘 그런데- 알고 계시네요. 네. 잘 가지고 잘 이사님한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네, 이사님한테 꼭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네네. 그게 구단지가 그 용적률이 조금 많이 높죠? 다른 것보다 높다 하더라고요. 네네, 높아요. 그래도 재건축 됩니까? 자, 그게 이렇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단지가 용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아마 네. 그 5단지인가가 용적률이 낮을 거예요. 이 8단지처럼. 네, 근데 네. 거기는 소형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되더라도 네. 늘어나는 세대수가 별로 없어요. 거의 뭐 네. 11평 아파트가 거의 주인데 네. 새롭게 재건축이 되게 되면 24평, 31평 이렇게 크게 짓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네. 여타 단지들도 용적률이 거의 한 170%에서 190%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네. 알기로 여기 상계 주공 같은 경우가 200%가 조금 넘습니다. 205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예.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용적률 차이는 크지 않아요. 다만 구단지가 괜찮은 게 뭐냐면 역세권이면서 네. 창동 차량기지하고 가깝고 또한 이 구단지 같은 경우는 소형 평수만 밀집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소형부터 이 31평까지 전 네. 단지가 이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아, 네. 그래서 전체 다른 상계 단지보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용적률 단순 네. 수치상으로만 높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아요. 네, 다만 네. 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계 주공 같은 경우는 주로 형성이 될 지역이 바로 중심이 될 지역이 노원역 주변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죠? 상업시설도 같이 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을 노원역 주변으로 좀 하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뻔했는데 네. 구단지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네. 다시 팔고 이동을 하기에는 세금적인 부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님, 예. 우리 딸이 처음에 7단지를 못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네네. 7단지로 옮기는 게 어떨까 하고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7단지로 옮기는 게 좋습니까? 그대로 9단지를 가지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제 끝까지 생각에는 재건축 될 어차피 때까지.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네. 한번 옮기시는 거 괜찮아요. 아, 7단지로 옮기는 게 예. 좋습니까? 예. 그 네.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질문들 주셨는데 이사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자, 일단 잘 보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보니까 시청자님 스스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둘 다 8단지, 9단지, 10단지로 이동을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 이제 2주택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만 좀 더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생기실 때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3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이사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네, 전체적인 점수는 좀 높게 드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호재도 있고 거주하시기도 상당히 편한 곳이 이제 상계 주공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높은 가격을 점수 드렸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왕에 선택을 하실 거 구단지보다는 조금 다른 노원역 쪽 단지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개발 점수를 조금 낮게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중에 상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생기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자, 두 번째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김포 걸포동에 548학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34평으로요. 네.
분양받았는데 그 음. 주변으로 올 7월 달에 네. 도시철도가 개통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그동안 임대를 월세 수익을 받고 있었는데 이걸 매도를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네.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김포시 걸포동에 위치한 오스타 파라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양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보유한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걸까요?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 정도 되셨고 현재는 월세로 임대를 중이십니다. 자, 앞으로 좀 이것을 매도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포시 걸포동 아파트 전망 살펴보고요. 또 다음에 계획들까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그 걸포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투자 목적이셨던 거예요? 실거주 목적이셨던 거예요? 실거주를 할 겸 투자 네네. 목적도 했었는데 네네.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좀 마음고생 좀 하셨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네네. 이제 도시철도가 네네. 나기 전에 지하철 연결 가능하다 해서 네네. 그쪽을 선택을 했었는데 네네. 결국은 이제 도시철도로 결정이 내서 네네. 올 7월 달에 개통이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계속 월세를 두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거 이 시점에서 팔아서 지금 네네. 월세 만기가 됐거든요. 아, 지금 만기가 되신 거예요? 네네, 이제 5월 달에 만기인데 네네네. 이걸 만기가 됐을 때 팔아서 네네. 다른 데로 좀 재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잘 요즘 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음. 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월세는 얼마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3,000에 90 정도 받고 있어요. 3천에 90이요? 네네. 지금 여기가 3천에 90만 원 정도 받고 계시고 이 3천에 90만 원 정도면 서울권의 다세대 주택 월세 받으시는 정도 가격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네네. 지금 오스타 파라곤이 매가가 어느 정도 나오죠? 지금 한 3억 8천에서 4억 전? 4억? 3.8에서 4억 정도 하죠? 네네네. 자, 그러면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오로지 네. 아파트는 차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네. 이 김포의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실거주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뭐 김포에서 서울까지 진입하는 게 사실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네. 배우 단지지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김포 지역 자체는 전형적인 서울권의 배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그 이상 치고 올라가게 되면 서울권역으로 수요를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의 한계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한 김포 같은 경우는 또 그 공급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좀 크죠. 네네. 김포 장기하고 풍무지구도 있을 뿐더러 거기에 검단 신도시가 또 새롭게 조성이 지금 되잖아요. 이 네네. 검단 신도시가 거의 한 7만 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에 따라서 사실은 그것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거주로 오스타 파라곤 김포에 들어가시는 건 정말 괜찮습니다.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해서 내가 주거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 들어가시는 건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다만 투자 목적으로만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조금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서 이 오스타 파라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시고 서울권역의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김포 중에서도 이 도시철도가 사실은 말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도시철도가 사실은 그 2량짜리로 편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존에 없었던 그런 노선 자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타 파라곤 같은 경우도 금액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김포 도시철도 근처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실거주자들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도시철도 정류장이 생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매도를 네네. 하시되 이 네네. 김포 도시철도가 들어오는 이유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지금 보니까 월세 만기가 5월 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소유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네. 월세가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제 만기가 돼서 네네. 매도를 해야 되지 계속 연장을 해서 수익을 그냥
내야 되는지 이렇게 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 되실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자, 원칙을 이렇게 딱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목적이시라면 내가 여기서 들어가 산다라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지만 투자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매도하시고 나오세요. 조금만 나오시면요. 마곡지구 주변에 뭐 재건축이나 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등촌 주공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월세 수요로 가져가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도 금액대도 크지 않아요. 그죠? 그런 네네. 쪽으로 바꿔서 월세를 받으셔도 좋고요. 네네. 근데 그 매도 시점을 지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한번 또 월세를 재계약을 해버리면 2년이잖아요. 네네. 2년 이후로 할 고민이에요.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요번에 매도하시고 옮겨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쩐지 좀 목소리에 힘이 없다라고 느꼈었는데 그동안 좀 기대하셨던 부분이 잘 풀리지 않으셔서 좀 마음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좀 명쾌한 솔루션을 좀 주신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또 꼭 성공 투자로 꼭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점수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김포시 걸포동 아파트입니다. 점수 확인할게요. 네, 입지 점수 3점, 호재 점수 3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이사님 모두 3점을 주셨군요. 네, 전체적으로 점수가 좀 높지 않죠. 그렇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실거주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가격적인 면으로 서울권의 배우지로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실거주로서 괜찮은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기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조금 비교적 낮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예, 저는 현재 2016년 8월에 매수한 성수동의 쌍용 아파트 25평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고요. 네. 2017년 4월에 면목동 현대 아파트 34평을 이것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향후 전망과 네. 제가 몰라가지고 1년에 두 가구를 매수한 경우가 돼가지고 그렇죠.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 네. 추후에 만약에 정리를 하게 되면 언제쯤 하는 게 좋고 정리하면 어디로 가면 좋을지 추천 지역을 받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현재 지금 2주택자이신 상황이에요. 16년, 네네. 17년 이렇게 연달아서 주택을 구매를 하셨고 그러다 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 일단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둘 다 매수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전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매도 이후에 또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사님 감사합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아쉽네요. 그죠? 네. 네. 자, 2016년 8월 달에 쌍용 아파트를 구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네네. 2017년 4월 달에 면목동의 현대 아파트를 구입을 하셨어요. 네. 이 시기가 1년이 미만입니다. 그죠? 예, 예. 일시적인 2주택 이하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네요. 그죠? 예. 그렇다라 한다면 매도를 하실 때 차익이 적은 것부터 파셔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차익이 적은 것부터 팔려면 현대 아파트가 적겠네요. 차익이. 예. 그죠? 현대 아파트를 먼저 매도를 하시고 쌍용 아파트를 나중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쌍용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또 하나 방법은 또 하나 있죠. 자, 네. 거주주택으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죠? 제가 임대사업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예.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쌍용 아파트 먼저 한번 볼게요. 네네. 쌍용 아파트가 한 700세대, 한 800세대 가까이 되는 그런 아파트잖아요. 25평하고 32평이 있는데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렇죠? 뚝섬역에서 뭐 한 1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이고요. 예. 그래서 또 성수동 지역에서는 그래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 있죠. 예. 그렇죠? 조금만 줄여볼게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
바로 이곳인데 여기가 큰 대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많이 상승을 시킬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공업지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고 지금 뚝섬 아파트가 지금 서울숲하고도 가깝습니다. 그죠? 주변에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입지적인 면으로서는 뚝섬 이 쌍용 아파트, 이 쌍용 아파트 굉장히 괜찮아요. 향후에도 가지고 계셔도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주변이 아직은 열악하다. 그죠? 단지가 좀 어우러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그래도 보유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목동에 현대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면목동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주거 시장이에요. 그죠? 네. 예, 그 용마산역 여기가 이제 현대아파트인데 단지 수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근데 살기는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7호선 전철역도 가깝고 뒤에 이제 산도 있고 그죠? 근데 전형적인 실거주 시장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거래 빈도도 많지 않고 그래서 가격 상승도 좀 상승률도 좀 둔화가 돼 있고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면목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 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직장이 여기여가지고요. 아, 직장이 거기예요. 네. 그냥 거주하시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이 거기고 생활권이고 하다 하면 요거를 거주하시면서 그냥 직장 다니시고 이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쌍용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집어 넣어버리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저희가 부부 공무원이어가지고 그게 임대사업자가 안 된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수동 아파트 일단은 이 면목 두산 아파트, 면목 현대 아파트를 현대요. 먼저 처분을 하세요. 먼저 처분을 하시고요. 이게 오데스거든요. 지금 이것도 한 2억쯤 올랐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올랐잖아요. 한 3억 오르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파셔야 된다라면 세금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세금 그쵸?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현대 아파트를 먼저 파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라면 증여를 해서 거주 요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요거를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다행히 부부 공동명의 하셨다 그랬죠. 네. 그럼 남는 차익이 1억씩 남았다라고 한다면 또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세금은 낮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처분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처분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기존에 이제 중랑구보다는 좀 주거지를 조금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셨으면 좋을까요? 중랑구하고 가까우면서 가치가 있는 곳. 저 7호선 라인이나 아니면 네. 저는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옮기셨으면 좋겠는데. 네, 어디요? 강동 쪽. 강동, 네. 강동 쪽 같은 경우는 이 강동구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강남의 배후지였었는데 이제는 이제 새롭게 이제 자족 도시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주거 여건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이 9호선 라인이 4단계가 또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재건축도 가능한 이런 주공 아파트, 특히 이제 명일 주공 9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이 재건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이 될 지역이 이제 주공 아파트 같은데 이런 아파트가 서울시 중위 가격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옮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죄송한데 혹시 이게 면목현대를 장기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나요 혹시? 그냥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개발 호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시장 호황기가 아니라면 가격이 올라갈 아파트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요? 세금을 내더라도. 네. 그리고 차라리 옮기시는 게 더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명예주공 옮긴 다음에는 쌍용을 3년 있다가 매도해야 될까요? 매도하셔도 좋죠. 예. 성수동이 더 오르거나 이럴. 근데 성수동 같은 경우도 가격이 지역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이 쌍용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개발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 그 시세 차익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하시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상담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번호 1323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여유자금 2억 원 이내에서 서울 지역 다세대 주택이나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유망한 지역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자, 2억 원대에서 서울에 어느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을지 투자처 추천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2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서울권의 다세대 주택을 좀 보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생각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2억 원 정도 투자는 수요가 많은 곳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맞고요. 굳이 아파트를 고집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울에는요. 2030 서울 플래닝이라는 미래 서울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 청사진에 맞춰서 개발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부동산 투자를 하셨을 때 이 개발 호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30 서울 플랜에 3개의 도심으로 형성이 되어진 곳이 있어요. 한양, 도성과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이죠. 이 3개의 도심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액 투자기 때문에 1, 2인 가구들을 주로 겨냥할 수 있는 이런 소형 주택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로 쪽에 업무타운이 밀집이 되어 있고 대형 상권이 있는 이 기존의 한양, 도성, 종로 쪽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권, 여의도는 이제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영등포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강남은 여유가 되신다라면 잘 살펴보시면 한 7, 8천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2억 원 정도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2억 원 정도로 똘똘한 하나를 가지고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을 하시면서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법, 서울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계속 이사님께서 저희 이슈 시그널 시간에 계속해서 짚어주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짚어드린 그 3도심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 하시면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노른자위 투자처는 이곳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 도와드리고요. 강의 끝난 이후에는 이사님 직접 1:1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2가지 투자 정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앞서 말씀해 주신 그 3도심 중에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종로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종로구 효재동에서 소형 아파트 소개해드립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종로입니다. 3도심 중에 하나고요. 또 이 지역에는 3대 핵심 업무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면서 초대형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차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셔도 좋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물건은요. 종로 5가역에서 도보 한 4분 정도 거리고 동대문역에서도 5분,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 지분이 6.40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이 분양 면적입니다. 분양 면적이 52.96제곱미터, 약 16평형 소형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5층 중에 10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 소형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공은 2020년 10월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이후에 준공이 되는 선분양이고요. 매매 금액은 3억 4천만 원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종로 5가역도 가깝고 동대문역도 가깝습니다.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 지역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이 수요층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 종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 도심권 3대 업무타운 중에 하나인 도심 업무타운의 그 가운데 도심 업무타운에 속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도심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기본적으로 수요는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본 물건지 바로 앞쪽으로서는 동대문 상권이라는 초대형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대문 상권에는요, 약 3만 5천여 개의 그런 점포들이 입점을 하고 있고요. 상인들 수만도 한 15만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 이곳에 하루 유동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인구가 이곳으로 집중이 되는 곳인데, 그의 완벽한 배우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만큼도 수요가 많은데 또 수요가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는 해화동, 바로 대학로죠. 대학교가 약 3개 정도의 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대학생들의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풍부한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도심권의 그것도 소형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물건 동대문에 그 풍부한 수요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개발 호재는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 도심권은 개발이란 말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 도심권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의 비율이 약 51%, 정말 서울시 중에서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도심입니다. 그만큼 개발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고, 그런 개발에 의한 가치 상승이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신축 건물의 비율은 정말 낮은 7%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심 같은 경우 때문에 이런 개발에 의한 그런 개발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세운상가 개발을 필두로 해서 도심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낙후된 도심이 새로운 도심으로 탈바꿈이 되는 그런 정비 계획들, 그런 개발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본 매물지 바로 앞에는 동대문이라는 초대형 상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대문 같은 경우도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예전에 DDP라고 문화복합시설이 있었는데요. 이 DDP와 연계를 해서 도심 공항 터미널이라든지 이 기동단 부지, 국립의료원 부지, 이런 부지들이 다 이전을 할 겁니다. 이전을 하고 이곳에 패션 단지, 도심 공항 터미널, 이런 문화 복합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DDP와 연계를 해서 강북의 코엑스로 조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남권에 버금가는 그런 업무타운으로 탈바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에 의한 확실한 가치 상승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물건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물건 2개 동의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소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소형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세대 주택보다는 그 가치가 확실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 물건 15층 중에 10층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 로얄층 물건이기 때문에 선점을 해보신다면 개방감 또한 굉장히 좋은 그런 물건을 선점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소형주택인 만큼 수요층들, 젊은 층이 되겠죠.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풀 옵션 완벽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도심 속에 협소한 곳들이 이제 주차 공간들인데요. 이 주차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을 또 설치를 함으로써 넉넉한 주차 공간도 확보되어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의 가격은요, 3억 4천만 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한 30%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3억 4천에서 3억 5천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선점을 해보시면 저렴한 가격의 로얄층을 선점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임대를 예상을 해보시면 한 3억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4천만 원대,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대로 투자를 함으로써 종로의 소형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곳 동대문 시장 상인,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 정말 넘치는 곳입니다. 월세 3천에 120만 원 정도 예상, 충분히 현재 거래가 되는 그런 시세가 되겠고요. 3천에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한 1억 7천만 원대 실투자 금액으로 월세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누려볼 수 있는데, 본 물건의 수요층, 어느 정도의 수요가 많은지는 직접 한번 현장을 임장을 해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 빠르게 알아보시면요. 첫 번째, 도심 속, 희소가치가 정말 높죠. 도심 속의 소형 아파트, 이제 시작하는 선점 투자다라는 설명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안정적인 투자 운영.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물건이 되겠고요. 도심 개발이 되는데 개발에 선점 투자를 진행을 함으로써 향후 충분한 차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로구 효재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더블 역세권의 투룸 구조로 전해드렸습니다. 또 내년에 준공이 완료되기 때문에 예정이기 때문에 선점해 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바로 살펴볼게요. 이번에는요, 용산구로 가볼 텐데요. 자, 앞서 상담 시그널에서 서울의 소액 투자처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전해드린 이 두 가지 투자 정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용산구 하면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처로 또 주목하고 계신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자,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렇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조금 주춤한 분위기인데 용산에 대한 투자에 관심은 정말로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의들이 용산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본 물건은 용산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마지막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청파동 1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본 물건은 숙대 입구역에서 약 8분 정도 거리 위치를 한다. 숙대하고는 바로 1분 거리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27.94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방은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락방을 포함해서 방이 2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달,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매매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죠. 3억 2,500만 원 매매 금액을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바로 앞에 숙명여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수요, 기본적으로 확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청파동 1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지역이 개발이 필요할 정도로 좀 낙후가 돼 있고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좀 임차인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단점들이 있는데요. 재개발지의 특징이죠. 그렇지만 본 물건지는 바로 숙명여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용산권에는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죠. 특히 용산 민족공원 사업이라든지 뭐 용산 역세권 개발, 뭐 이런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의 이런 수혜들을 확실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는 용산 민족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민족공원 조성 사업은요. 서울의 한 복판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또 용산인데 그 용산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 규모가 약 80만 평입니다. 향후 2027년도에 다 조성이 될 예정인데 조성이 되고 나면 주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막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그 민족공원 조성 사업을 첫 번째 개발 호재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용산 역세권 개발이죠.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 용산 역세권 개발 국제 업무 복합단지죠. 국제 업무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산의 마지막 개발 호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분당선 연장입니다. 용산에 조금 그래도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뭐 강남과의 접근성을 들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신분당선이 완공이 되게 되면 강남과의 접근성을 10분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용산 개발의 활용점정을 찍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분당선 연장의 개발 호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본 물건은 한계동의 다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총 5층 중에 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5층에 그 복층형의 다락방 형태, 다락방을 갖추고 있고요. 내부 완벽한 풀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특히 그 거실에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옥상 부분, 이 다락방 부분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2대가 설치가 된다는 점도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정말 좋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완벽한 투자용 상품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본 물건의 금액은요. 용산권역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인데요. 3억 2,500만 원이 될 수 있고요. 자, 전세 시 예상 금액은요. 2억 2천만 원, 최대 2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용산권에 1억 원대 실투자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형으로 좀 접근해 보신다면 2천에 한 70만 원 정도 최고 미니멈을 잡았습니다. 2천에 한 70 정도 예상이 되시기 때문에 월세 수익형으로 접근하셔도 좋겠다. 그래서 미래 용산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요, 용산구 청파동 일가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향후에 업무단지가 개발이 되고 나면 반드시 주거단지 개발, 그런 용산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가 확실하게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개발뿐만이 아니고 서울 역세권 개발에 대한 수혜까지도 같이 가져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완벽한 직주 근접성, 숙대와의 근접성 때문에 수요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 마지막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앞으로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 용산구였고요. 이제 준공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5월에 준공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에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지역의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투자 정보를 원하시거나 또 이사님과 1:1 상담을 원하신다면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님을 직접 만나서 강의도 들어보고 또 1:1 상담도 가능하세요. 자, 노른자위 투자처는 이곳이다. 이게 이번 주 주제이고요. 장소는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02-2128-8561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김윤재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